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7일 차인 오늘도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공동 수색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헝가리 당국은 여전히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수색 대신에 인양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구조팀이 사고 현장에서 50대 한국 여성 시신을 수습한 만큼 국면이 전환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정운채 전 SSU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명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일단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좀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어제 그저께 예. 한 분은 100km 넘는 곳에서 발견했고 예. 한 분은 바로 선체 가까이서 발견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100km 바깥에 있는 분은 추락할 때 바로 강바닥을 떨어져서 계속 갔다. 예. 그다음에 선체 가까이에 있던 분은 어떻게 해서 가까이 있었느냐. 우선 그냥 강바닥에 떨어졌으면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였냐. 예. 강바닥에 특별한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갇혀 있었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현장에서 떠내려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냐. 선체에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체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었냐. 그것은 바로 최근에 정황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부터 예. 시신이 수면 위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 마찬가지 선체에 있던 시신도 똑같은 작용이 됩니다. 똑같이 뜨게 되는 거죠. 예. 바닥에 있던 시신들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같은 데 걸릴 수도 있고 창문에 걸릴 수도 있고 천정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바닥에 있던 시신들이 예, 예. 뜨면 예. 그런 과정에서 물이 흘러들으니까 조금씩 빠져나올 수도 있고 예. 이런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바로 강물에 휩쓸려 갖고 예. 한 분은 선체에 있다가 지금 부상되면서 움직였다.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 잠수 때 발견됐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견 위치를 통해서 이제 추돌 당시의 상황을 좀 추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발견된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상보다 먼 거리, 그러니까 무려 100km 이상이나 되는 곳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애초에 수색 범위를 너무 좀 좁게 잡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저쪽 현장에는 책임자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시신이 발견했는 거 시간 고려해 보면 얼마 속도로 갔다는 것이 대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갔을 때 우리가 굳이 계산을 아예 보더라도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벌써 이틀 전에 100km 바깥에부터 수색을 했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수색이라는 것이 뭐 항공기나 또 선박이나 다 있겠지만은 예. 수상에 있는 수색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일반 시민들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미리부터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인근 이제 인접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이 어떤 수색 범위를 넓히는 거에 대한 지적들 또 의견들은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수색 범위를 더 확대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유속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 대충 계산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킬로미터까지 우리가 넓혀야 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견된 분이 100km 바깥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왜 가다가 강 가장자리에 멈춰 있다 갈 수도 있고 예. 장애물에 걸려 있다 갈 수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흐를 수는 없어요. 예. 각각이 흐를 수 있지만 우리가 수색을 할 때는 항상 작은 범위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하는 것이 탐색의 기본 원칙입니다. 좀 더 넓게 잡는다. 그렇습니다. 그건 네네.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100km에
왔다면은 예, 예. 적어도 150km 바깥에서부터 이미 수색을 했어야 된다. 어제 그 순간 기점을 하더라도 예, 예. 이것이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예.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주변국과의 공조도 참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미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놨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위에 올라오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얼마나 시민들이 협조 정신을 하고 시구 정신이 있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 길 같은 사람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꼭 우리가 정해진 이 구조 세력이 없어도 예.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저쪽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웃 나라까지 좀 전파가 돼서 예. 우리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예. 떠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이 뜨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뜨고 떠가 있는 시간도 무한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맥시멈 24시간 내지 30시간입니다. 예. 떠 있다가 다시 깔아앉아요. 그때는 영원히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예. 수중, 수상 모든 구조 세력들이 올인해야 될 예. 골든아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떠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실종자의 시신이 떠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예. 항상 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원리가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 시신이 뜨는 이유가 예. 물 속에 있다가 뜨는 이유. 그래서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각각 조금 차이. 딱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닷물은 뭐습니까? 소금기가 있고 찹습니다 되도록. 예. 그래서 뜨는 시간이 부패하는 시간이 늦다는 거예요. 그 말은 뜨는 시간이 늦다는 겁니다. 늦게 예. 뜬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민물은 빨리 뜬다는 겁니다. 자, 뜬다는 것은 뭐냐? 안에서 부패가 가스가 생기니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된 데서 생긴 공기가 예. 계속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지점 되고 떠가 있을 때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더 이상 부패될 게 없으면은 그때는 깔아앉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는 다시 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 있는 시간이 지금 골든아워 시간이다. 이 시간에 수중이든 수상이든 네. 올인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그렇습니다. 한 상황이네요. 네. 아까 저희가 잠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사고 이후에 아이언 게이트라고 하죠. 이제 예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그 근처에서 과거에도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루마니아에 있는 아이언 게이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사고 지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의 몇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좀 멀더라도 수색 범위를 굉장히 좀 많이 넓혀두는 게 좋다. 다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겁니다. 예.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이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골든아워가 그렇게 길지는 하루 내지 하루 반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시간만큼이라도 올인해달라는 거예요. 왜? 수상에 떠 있을 때. 수중으로 깔아앉으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예.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선체 수색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색 경험에 비춰 보셨을 때 지금 시계제로 상황이 지금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계제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로 걸리던가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시정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선 흙탕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흙탕물이 안 되려면 강물이 정지해서 흙탕물이 깔아져야 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흙탕물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예. 다만 비가 좀 적게 오고 시간이 가면은 위에 침전물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조금씩은 좋아지겠지만은 예. 획기적으로 시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헝가리 현지에서도 뭐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선이 또 적지 않은가 봅니다. 오보였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또 언급하면서 정정하는 화면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보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운채 전 SSU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